안녕하세요. 오디오 박사입니다. 1년 넘는 시간 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음악생활, 오디오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앰프는 보시는 이 마란츠 7 프리 앰프입니다. 마란츠 스테레오 콘솔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볼륨이나 그리고 밸런스, 셀렉터 그리고 베이스 트래블이 있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 앰프입니다. 프리 앰프 자체로는 음악을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워 앰프와 연결해서 출력을 내고 스피커를 구동하게 되죠. 파워 앰프는 저 뒤에 있는 저 맥킨토시 앰프라든지 옆에 있는 마크 레빈슨 앰프 이런 것들이 파워 앰프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앰프와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한꺼번에 구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스피커에 이제 연결된 앰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구동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스에 따라서 다르게 음악을 듣습니다. 이 마란츠 프리 앰프는 굉장히 범용입니다. 진공관 파워 앰프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트랜지스터 파워 앰프에도 잘 어울리고 요즘 나오는 파워 앰프 스피커 가리지 않고 정말 작동이 완벽하게 잘 됩니다. 물론 부품이 열화되지 않고 오버홀이 잘 된 경우에 한해서겠죠. 60년이 된 앰프다 보니까 안에 부품들이 많이 열화가 되고 또 그 부품들을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갈지 않아서 멍청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리지널티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오리지널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마란츠 박사가 처음에 이 앰프를 출시했을 때 의도했던 그 음색과 그 음질과 음악의 감성이 잘 나와주는 것이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이 앰프를 구입을 해서 내부의 부품들을 이베이에서 각각 오리지널로 새 제품으로 공수해서 와서 제가 직접 갈았습니다. 저희는 그 오래된 부품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NOS 제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품들을 갈고 또 여러 가지 전원 볼티지라든지 그리고 전류 값이라든지 이런 바이어스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동 상태가 매뉴얼대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정말 마란츠 박사가 의도했던 그런 음색을 듣기 위해서죠. 제가 오디오를 취미로 시작한 것은 1998년도였습니다. 오디오를 시작한다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오디오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오디오를 샀다는 의미인데 왜 오디오를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냐면 오디오는 그만큼 취미성이 강합니다. 어떤 오디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청각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질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꿈질이라고 합니다. 바꿈질. 제가 처음에 오디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제 청계천 세운상가나 용산에도 이제 전자상가에도 그런 샵들이 많았고 서초 전자상가, 테크노마트에도 그런 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오디오가 최고로 붐이었던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0년대 초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IT 쪽,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이 오디오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애호가들, 오디오 파일러들은 많이 돌아가셨죠. 연세가 드셔서. 이 앰프는 저희는 이렇게 오래된 빈티지 앰프라 그러고 오래된 앰프를 중고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빈티지는 잘 익은 포도주라는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오래된 앰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소리가 무르익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품이 열화돼서 약간 멍청한 소리가 되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잘 익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감성적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으로 최근에 나온 앰프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음색이 달라요.
요즘 나오는 앰프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박력 있고 저음이나 고음 굉장히 또렷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앰프들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의 대역인 중음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음 대역이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청각상으로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앰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란츠 세븐 앰프였습니다. 이 앰프를 꼭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려고 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되게 비싸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구입했고 부품들을 사서 지금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여러 이제 오디오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매니아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마란츠 세븐 앰프를 모두 다 아끼고 소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이 앰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앰프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앰프의 가치와 그리고 이 앰프를 설계하고 제작한 마란츠 박사님의 어떤 그런 철학과 음악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복원하고자 이 앰프를 키트로도 많이 제작을 하고 전 세계에서 아마 키트 제품으로 가장 많이 제작된 게 마란츠 세븐 앰프일 겁니다. 그리고 또 복각품도 많이 나오고 이후에 나왔던 많은 하이엔드 오디오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준 역사적 기념비적인 앰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가장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이 앰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어떤 오디오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앰프는 특히 LP에서 특히 특화된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LP 음질을 너무너무 매끄럽고 아름답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요즘 LP를 많이 듣죠. 요즘 젊은 분들도 LP를 선호하시고 또 레트로 감성을 살리시는 그런 분들이 선호를 하시고 또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LP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마란츠 세븐만큼 좋은 앰프는 없습니다. 제가 현존하는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앰프는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고 또 오디오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 오디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앰프이기도 합니다. 오디오를 한다는 말도 되게 재밌죠. 오디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나는 앰프를 사는 거로는 부족해서 굳이 내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앰프 회로가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공부하면 복각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자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앰프를 자작을 하십니다. 자작품들도 잘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고가에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이 제품에 갖는 어떤 역사 기념비적인 의미와 또 저의 어떤 제 감성을 울렸던 그런 이 앰프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앰프를 다른 파워 앰프와 스피커를 이제 연결해서 매칭을 하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이고 또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 앰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들, 증폭부라든지 이런 트래블 베이스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듈이 있는데 모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